안녕하세요, 여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션을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는 노션을 안 쓴 건 아니거든요. 그때가 그 노션이 유료로, 개인은 1000개인가 넘어가면은 이제 유료로 써야 되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한참 한 1년가량 정도 썼나, 사용을 했나? 사용하면 할수록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느낌도 받았고,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결국에는 사람의 사용성에 따라서 툴이 잘 맞고, 잘 맞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션을 쓸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제가 원래 사용하던 기존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으로 발전 방향을 잡았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요? 노션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툴 찾아가지고 나의 삶이 잘 컨트롤이 안 돼. 할 일 목록도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시간 관리도 잘 안 되고, 갓생 산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개발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나의 삶을 컨트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왔다가 많이 실패하고 아마 나가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용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관리하고 조정하고 활용하고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요. 프로그래머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혼자 못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유료로 된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저는 멈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이 노션이라는 툴이 제가 일을 다루고 일을 대하는 방식이랑 결이 안 맞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이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잘해서 완전히 200%씩 사용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아마 저같이 이런 툴을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업무 프로세스나 결이랑 잘 맞지 않아가지고 손이 안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노션이라는 앱을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 혹은 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툴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노션을 안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앱이니까 켜서 써야 되잖아요. 노션을 실행을 하고 찾아야 돼. 당연히 뭐 서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죠. 할 일들 목록들을 체크하고 이거를 정리하고, 이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션을 켜려고 생각만 하면요, 막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용이 점점 방대해지다 보니까 여기다 넣은 줄 알았는데 안 쓴 지 3주 지나 있고, 이거 다시 갱신해야 되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방금 전에 내가 뭘 써야 되지? 라고 했던 걸 까먹고, 이런 정리 때문에 이게 자체의 일이 돼서 메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만들어놨던 이 구체적인 폼의 그 외의 일들을 또 설계해서 넣고 또 설계해서 넣고 또 설계해서 넣는 게 너무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일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켜기가 귀찮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중에는 막 카테고리 여러 개 막 세팅해놓고, 왜냐면 구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또 들어가면 또 이만큼 있어, 또 여기 들어가면 또 페이지 이만큼 있고, 와, 너무 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뜨는 창, 이제 요거는 홈페이지처럼 여기 링크를 하나 딱 걸어두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새 창이 하나 이렇게 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버튼을 누르면 다시 창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누르면 또 창이 생기고, 누르면 또 창이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창이 떴다가 사라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요렇게 새로 뜨는 창, 요런 새로 뜨는 창이 약간 거슬린다고 할까? 전적으로 개인의 사용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생각이 전혀 새로운 무언가로 날아가 버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써서 정리를 해놓고 나서 다시 창을 꺼.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디다가 써놨는지 나중에, 왜냐면 이게 목록 중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디다 썼는지 기억을 못하거나, 이 거미줄처럼 문서끼리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해요. 이거 다 어디다가 내가 놓는지 구성을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검색을 하면 되는데 맥락 찾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텍스트가 파편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뜨는 창에 저는 약간의 거부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 엔터를 치면요, 요 블럭에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서 글이 써지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이제 글쓰기 프로그램 옵시디언이라든지 IA 라이터라든지 저는 그런 걸 썼었는데, 메모장도 쓰고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달락달락 정말 글을 쓰는 것처럼 문맥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딱딱 각 잡혀가지고 이제 딱 보기 좋게 나오는데, 이 녀석은 그게 조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야,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서는 뭔가 긴 글을 써서 생각을 정리하는 걸 약간 포기했어요. 행정문서 같은 작업들을 할 때 그럴 때는 좀 유용해요. 하지만 제가 뭔가 생각을 길게 풀어서 써야 되는 상황, 그렇게 써서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록으로 나눠진 글쓰기를 저는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쓰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요. 할 일 터져 나가는 상황에서 요거를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페이지에서 요거는 삭제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정리를 하고 완료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세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가 있지? 이거 왜 체크 안 했지? 왜 3주 전께 그대로 있지? 일주일 전께 그대로 있지? 이거는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내용을 전부 다 새로 써야겠네? 변경해야겠네? 그런 식으로 이 목록을 관리하는데 떼한 에너지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씩 체크할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시 써서 입력을 하는 것도 있고, 뭐 구조를 새로 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당연히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액션 DB 같은 거 만드는 거라든지 뭐 디자인 꾸민다든지, 당연히 디자인을 꾸며야 더 명확하게 지금 내가 어느 페이지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성을 띌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 관리하는 거조차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에서 아이콘 찾는 거 있죠? 10분, 20분씩 찾고 있어요. 이미 이거 아이콘 찾는 시간에 작업 세팅해놓고 그냥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되게 시간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액션 DB 같은 것도 구성 짜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것도 아닌데 이걸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액션 DB 만드는 것도 저는 안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할 바에야 미리 이미 만들어져 있는 툴을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게 100배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구성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제 사용성이랑 맞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발견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능률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구체성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사용성이랑 좀 안 맞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보게 됐어요. 내 사용성은 그러면 어떤가? 나는 이런 툴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2000년대 초반, 이때는 여러분 PDA라는 게 있었어요.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라는 거였는데, 이 PDA를 제가 그때 썼어요. 왜냐면 이제 학교 다닐 때 강의 스케줄 이런 거 체크하려고 알람 뜨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강의 스케줄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것들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이때는 거의 뭐 장난감에 가까웠죠. 근데 이때부터 제가 오거나이징 툴을 쓰고 싶었었어요.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일정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앱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2000년 초반에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쓰고 싶었는데, 나는 이런 걸 잘 못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툴을 잘 쓰지도 못하는데 툴만 관심이 있지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가 되면 적지를 않아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도 안 하고 체크도 안 해. 그러면 이건 툴의 문제일까요? 개인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입력할 줄 알아야 되고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공이 쌓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성을 체크하시려면요, 이러한 류의 툴 무조건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지 계속적인 이제 시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용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행적으로 많이 해봐야 된다. 무조건 많이 써봐야 된다. 당연히 뭐 툴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이러한 오거나이징하는 그 액션을 많이 취해봐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이 학교의 뭐 스케줄
혹은 업무 스케줄 이런 게 있으면요. 이 업무 스케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이걸 정리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투두리스트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할 일 목록 정리한다? 뭔가 사야 될 거 목록들이 있을 때 뭐 그런 것들에서나 가능하지,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고 그럴 때는요, 그때부터 프로젝트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좀 더 나중에도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거는 요렇게 관리하면 안 되네, 이건 저렇게 관리하면 안 되네, 그런 것들을요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개선을 어떻게 하냐면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PDA 쓸 때 PDA만 제가 그냥 갖고 다녔지 구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스케줄을 입력하고 할 일을 목록을 정리해 놓고 그거를 실행 계획을 가지고 달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앱이나 툴을 쓰기 전에 이미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개인의 능력이죠. 그래야 툴도 잘 다루고 그리고 목록들도 잘 실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툴이 삶을 바꿔주진 않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툴이 보조를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오거나이징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오거나이징하는 능력들을 좀 키우고 카테고라이징하는 능력, 실력들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게 툴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에 맞게 이제 구조를 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노션을 쓰는 거를 중지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긴 했지만, 그때 다시 돌아갔던 건 뭐냐? 노트와 캘린더입니다.